재작년부터 우리랑 깐부맸더니 이후부터 잊을만하면 기쁜 소식 들고 찾아오는 폴란드가 바로 며칠 전에도 또 엄청나게 기분 좋은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입양 가서 잘 자라고 있는 그곳 병사들로부터 거의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며 엄청 이쁨을 받고 있는 우리 K2가 최근 세계 각국의 군대가 참여한 초대형 훈련에서 세계 전차의 큰 형님인 미국의 에이브람스 M1A2와 원조 전차 깡패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의 최신 모델을 그냥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이미 전 세계 최강 전차로 인증이 끝난 우리 K2의 뛰어난 성능에 대한 또 다른 입증이기 때문에도 무척 기쁜 소식이지만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 뉴스라서 더욱더 고마운 소식입니다. 여기 시원하게 생긴 아저씨는 덴마크 소재 유럽의 최고 무기 유통 딜러 중 한 곳인 MED 그룹의 부사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이 아저씨의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 글탈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번역하자면 최근 진행된 험지 기동 훈련에서 미국의 M1, 독일의 레오파드 2, 영국의 챌린저 2 모두 다 실패했고 그중 제대로 작동한 건 K2밖에 없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폴란드에서는 드래곤 24라고 불리는 엄청난 규모의 연합훈련, 나토 가입국들이 모두 모여 사실상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하고 싸우는 가상전쟁 훈련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국에서 참여한 무려 2만 명의 병사들과 3,500대의 장갑차와 전차, 그리고 헬기와 전투기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번 정기 훈련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폴란드와 미국, 그리고 독일과 영국 외 바로 9개국에서 데리고 온 그 전차들이 실전에서 얼마나 잘 싸우냐 하는 것과 또 각각의 전차들이 함께 서로 비교되며 싸웠을 때 어떤 전차가 가장 우수한 전차냐는 점이며 무엇보다 이번에 처음으로 나토 훈련에 참가하게 된 폴란드군이 몰고 나온 바로 우리 K2 흑표의 성능입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폴란드 병사들은 정말 기분 째질 것 같습니다. 맨날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 비해 모든 면에서 밀리고 작았는데 올해 모임에서는 마치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갑자기 최신형 람보르기니를 타고 참석하게 된 것처럼 세계 최강 전차를 타고 참여하게 돼요. 게다가 모두의 주목까지 받고 있다 보니 요즘 폴란드 군인들은 정말 군인할 맛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드래곤 24 훈련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동쪽에서 침공하는 가상의 적에 대응해 수바우키 회랑이라는 중요한 거점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었는데 폴란드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의 실제 침공을 가정한 시나리오대로 그동안 증강한 무기들의 위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중 각국의 전차들은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탕 길을 주파하거나 또는 험한 산속에서 길을 만들어가며 기동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언덕 오르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길이라고 보기도 힘든 겨울철 얼음이 녹으며 진흙투성이가 된 가파른 경사를 오르는 구간에서 미국, 독일, 영국의 그 유명한 전차들은 모두 오르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렸는데 오직 폴란드군이 몰고 온 K2만이 유일하게 해당 구간을 가뿐하게 주파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을 두고 앞서 본 그 덴마크 아저씨도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정말 남자는 장비빨인데 세계 최고 군대 무기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또 전 유럽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무려 미국의 M1과 독일의 레오파드2까지 이겨버리는 최강 전차를 자신들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정말 제대로 확인하게 되면서 아마 이번 훈련이 끝나고 나면 폴란드 병사들 사이에서 우리 K2의 인기는 더욱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더 예쁨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K2가 다시금 전세계 최강 전차로 확인된 사실이 무척 기쁘긴 한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불공평한 비교이기도 한 게 우리 K2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무기들은 태생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1년의 절반은 시원한 아프리카로 피서가고 싶을 정도로 푹푹 찌고 또 더운 것만 하면 그래도 좀 살만하겠는데 거기다가 또 무슨 동남아 우기 때만큼 비도 쉬지 않고 내리고 1년 중 그 나머지 절반은 또 그 포근한 러시아 시베리아에 가서 푹 좀 쉬고 싶을 정도로 체감 온도가 막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데다 그럼 좀 땅이라도 평평하면 그나마 살만하겠는데
전 국토의 무려 70%가 산이라는, 이게 나라 안에 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산 위에다 나라를 세운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주변 사방이 다 산이고 비탈이며 또 계곡이기 때문에 너무도 힘든데, 이 정도로는 한국인들이 다 죽지 않을 것 같아 몹시 걱정이 되었던 중국에서 언젠가부터 공짜로 미세한 흙가루들을 바람에 실어 봄만 되면 잊지 않고 보내주는 바람에 이제는 숨까지 쉬기 어려워져 여기 한반도는 사람도 정말 살기 어렵지만 기계들 또한 웬만한 체력과 정신력 없으면 바로 고철되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들은 애초에 얘네들이 태어났을 때부터도 줄곧 이런 환경에 적응하도록 길러졌고, 또 매년 수도 없이 그 장마의 폭설의 미세먼지까지 다 견뎌가며 훈련을 하며 개량에 개량을 거듭한 애들이어서 한여름 사우디의 사막도, 한겨울 북유럽의 설원도, 아니면 이번 드래곤 24 훈련처럼 겨울철 눈이 녹으며 생긴 진흙벌로 된 언덕 따위를 오르는 것은 얘네들 평소 한국에서 훈련하던 것 생각하면 걔네들한테는 험지지 우리한텐 그냥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무기 스탠다드에 있어서 가장 높고 엄격한 기준은 바로 대한민국 내수 시장입니다. 한국에서 작동하면 세계 어느 환경에서도 다 작동합니다. 게다가 우리 무기들은 여기다가 또 정비성까지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서 싸워야지, 안 그러면 다 죽기 때문에. 만약 야지에서도 고장이 나면 정비병들이 스패너 들고 뚝딱뚝딱 해서 다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무기들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물론 워낙 고장도 잘 나지 않아서 그 매력을 뽐낼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그 정비성이 너무도 좋아서 물건 받아놓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무튼 이번 드래곤 24 훈련에서 우리 K2가 모든 나토국들이 다 참여하고 또 세계 모든 언론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 그리고 최초로 우리 K2가 나토 훈련에 참여하며 유럽의 땅에서 전 세계 최강 전차들과 비교 검증되며 다시금 세계 최강 전차인 것이 입증된 것이 단지 자랑스럽고 기쁜 것 외 현실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뉴스인 것은, 지금 폴란드의 그 드래곤 24 연합훈련 현장에는 나토의 모든 국가들과 무기 관계자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 K2의 잠재 고객이 되어줄 모든 이들이 다 와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들이 이번에 정말 제대로 똑똑히 우리 K2의 괴력을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한참 물밑에서 진행 중인 K2 추가 수출 사업들, 특히 리투아니아와 루마니아 그리고 헝가리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K2 구매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매우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 초반에 등장했던 그 덴마크 아저씨와 그가 있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자국 덴마크와 주변 북유럽 국가들 외 나토에 가입해 있는 유럽 나라들에게 우리 K2를 연결해주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그 아저씨에 대해 좀 검색을 해봤더니 글쎄 이 아저씨 자기 링크드인 홈페이지 대표 사진으로 딱 우리 K2 흑표 사진을 걸어놓은 것은 물론 MED 회사 홈페이지 또한 대표 사진으로 우리 K9과 K2를 걸어놓았고, 또 최근 1년간 X에 올린 게시물을 보아도 그중 상당수가 우리 K2와 K9을 홍보해주는 것들이어서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이 아저씨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 주셔서 조만간 유럽 전역에 우리 K2와 K9이 쫙 뿌려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